경영인문학처세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인문학처세술은 역사 속 지혜와 사례를 통해 현대 사회의 기업, 경영과 인간관계를 탐구하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지난번에는 거란 고려 전쟁, 고려의 영웅, 벽산공신 양규와 김숙흥의 전사, 경영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일본 반도체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 이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일본 반도체 경영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진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으나 이후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이 쇠퇴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요인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입니다. 1986년과 1991년에 체결된 미일 반도체 협정은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더욱이 1985년의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일본 반도체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시장의 변화입니다. 1980년대에는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주요 시장이었고 일본의 반도체 기술은 이 분야에서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며 PC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고품질에서 저가격으로 변화했습니다. 일본은 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기술 및 전략의 변화입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고품질의 제품에 초점을 맞췄지만 PC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저비용,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반도체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과 대만은 저비용 디램 생산에 성공하며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화의 실패도 일본 반도체 산업의 쇠퇴에 기여했습니다. 일본은 디지털 전환에서 성공적으로 전환하지 못했으며 이는 전자제품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은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대만과 같은 국가들이 저비용, 대량 생산 모델로 전환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1980년대 말 NTT 일본의 대표적인 통신회사는 세계 시가총액에서 상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점점 시가총액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도 동일한 경로를 따라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겪은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과잉 기술과 과잉 품질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일본은 고품질, 고성능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저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이는 PC 시장의 성장과 같은 새로운 시장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과 대만은 저비용 생산 기술에 뛰어나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분업화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설계, 제조, 후공정 등 반도체 생산의 각 단계를 전문화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지니며 TSMC대만과 삼성한국은 제조 파운드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게 됩니다. 반도체 설계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미국 기업들은 이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문제 중 하나는 반도체 사업이 대기업 내에 한 부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분업화와 전문화를 방해하고 전체적인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켰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분업화와 대량 생산이라는 글로벌 산업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개혁의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매우 복잡하며 여러 세부 기술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소재 기술성막, 에칭, 세정, 검사 등 인테그레이션 기술회로 설계와의 통합, 그리고 양산 기술 대량 생산 등이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소재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테그레이션 기술과 양산 기술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더 앞서 나갔습니다. 특히 삼성과 TSMC 같은 기업들은 대량 생산을 통해 반도체 가격을 낮추는 데 성공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과 전략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종합하면 일본의 반도체 산업 쇠퇴의 배경에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대한 적응 실패, 과잉 기술 및 과잉 품질에 대한 집중, 분업화와 대량 생산 전략의 부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본 반도체 산업이 한때 성공해서 점차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인테그레이션 기술, 즉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여러 기계와 장비를 어떻게 배치하고 조정하는지에 대한 기술은 매우 고도화된 전문 지식을 요구합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넘어서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이러한 인테그레이션 공정을 최적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생산 효율성과 비용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제조에서 발생한 문제 중 하나는 공정의 양산 단계에서의 수율 문제였습니다. 수율이란 제조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용 가능한 품질의 반도체 칩으로 변환되는 웨이퍼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일본 반도체 공장의 수율이 낮아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본은 이 수율을 100%에 가깝게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로 이러한 고수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적 노력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삼성과 같은 경쟁업체들은 수율을 80%에서 90% 사이로 유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제품의 빠른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공정 최적화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점차 수율을 높여나가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며 높은 수율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제조의 한 측면에서는 고도의 마스킹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스킹은 반도체 웨이퍼 위에 미세한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마스킹 공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수의 마스크를 사용하여 보다 복잡하고 정밀한 회로 패턴을 생성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마스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 비용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고비용, 고품질 전략은 일본 반도체 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즉, 일본은 공정 최적화와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공장에서의 원가 절감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스 설계와 양산 공정의 초기 단계에서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의 실패는 복잡한 원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고도의 기술력과 고품질 제품에 대한 집중은 일본 반도체의 강점이었지만 이를 시장의 변화와 비용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조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인텔과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접근 방식은 시장과 비용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최종 소비자 가격과 원가를 염두에 두며 이를 기반으로 생산 공정과 기술 개발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선 제품의 원가를 반값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 수율을 100%가 아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인 80%나 85%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100% 수율을 목표로 할 경우 생산 원가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텔의 전략 중 하나는 비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프로세스 플로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의 단수나 마스크 수의 감소, 그리고 생산 효율성 증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술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전을 요구하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은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되 비용 절감에는 상대적으로 덜 집중해 왔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생산 비용을 낮추고 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일본 반도체 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쇠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엄격한 무역 정책과 경쟁 때문에 일본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력에서의 패배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비용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개발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정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시도해 보았으나 이러한 노력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의 위치를 재확립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TSMC와 같은 대만 기업이 일본에 투자하고 공장을 설립하는 등의 움직임도 있지만 이러한 투자가 일본 반도체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특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최신 공정 기술에 대한 일본의 접근 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다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 효율적인 생산 공정의 개발과 함께 기술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초기에는 TSMC가 일본에 진출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의 불씨를 되살리고자 했으며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자국 내에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갖추려는 움직임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이 TSMC와 삼성전자에 대한 공장 유치를 추진하며 큰 규모의 투자와 함께 보조금을 제공하는 상황을 목격한 일본도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TSMC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미국 내에서 완전히 소화될 예정이며 이는 미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제공과 연결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국내 기업이 혜택을 받고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월 5만 5천 개의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며 이 중 약 40%만이 일본 내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국제시장으로 판매될 예정이어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반도체 산업 내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TSMC 구마모토 공장의 진출로 인한 기대 효과 중 하나는 28나노 공정 기술의 도입입니다. 비록 10년 전의 기술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일상적인 전자제품 생산에는 여전히 적합하고 수요가 많은 기술입니다. PC, 태블릿, 스마트폰, 자동차, 게임, 콘솔 등 다양한 제품들이 이 공정 기술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서의 독립성과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은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정부와 TSMC의 협력은 일본 내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과거 반도체 산업에서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기술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TSMC 공장 유치 결정은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목표로 한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본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갖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TSMC의 대규모 보조금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 안보 측면에서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라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TSMC 구마모토 공장의 설립이 일본 내에서의 반도체 생산을 완결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후공정이 대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본 내에서의 반도체 생산 완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내세운 반도체 산업 독립 및 안보 강화라는 목표 달성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새로운 반도체 생산 공장의 유치를 통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가 미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고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TSMC 공장 유치는 일부 혜택을 제공하겠지만, 후공정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한 일본 반도체 산업의 완전한 부활과 독립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생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EUV 리소그래피 장비의 공급 문제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 유일하게 생산하는 이 장비는 고성능 반도체 칩 제조에 필수적이며 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TSMC, 삼성전자, 인텔 등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이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면, 장비 확보 상황은 각 회사의 생산 능력과 기술 리더십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성능 반도체 생산을 위한 EUV 리소그래피 장비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제한된 공급량과 높은 수요로 인해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주요 도전 중 하나로, 장비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와 TSMC의 협력은 일본 내 반도체 산업의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지만, 후공정 문제와 핵심 장비 확보의 어려움은 향후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서 자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RAPIDUS, 일본의 새로운 반도체 기업은 IBM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이나노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과 대형은행이 합심하여 RAPIDUS를 설립했으며, 이러한 기업 결합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금액으로 대기업들이 각각 10억 엔씩 총 70억 엔을 투자하고, 은행에서 추가로 3억 엔을 투자하여 총 73억 엔의 자금이 모였습니다. 이는 한화로 약 700억 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이나노 공정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입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이 추가로 2,700억 엔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금 규모는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고도의 기술과 엄청난 자본이 요구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RAPIDUS의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반도체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뛰어난 소재와 부품, 그리고 IBM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반도체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EUV 장비의 확보와 같은 핵심 장비의 부족은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와 마찬가지로 일본 반도체 산업도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국제 정치의 영향, 그리고 첨단 기술 개발의 어려움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글로벌 반도체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산업 간, 국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RAPIDUS와 같은 신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와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며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 내에서 일본의 위치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인문학 처세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영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